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정당성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보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급식 하이패스의 사례였고, 두 번째 사례는 교내 체육대회에서 기여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응원을 한 친구들에게 상품권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활동하는 학생의 임원과 방송반의 부원 등이 먼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 하이패스가 과연 정당한가에 관련된 질문이었죠. 자, 과연 이 급식 하이패스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친구들의 57.1%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42.9%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정당하다라고 한 친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학생의 임원이나 방송부 임원 등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거나 학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빨리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요즘엔 학급 임원을 해야 할 일이 많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다들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 하이패스라는 특혜가 있으면 친구들이 학급 일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와 같이 의견을 주었고요. 다음 두 번째 친구의 근거를 들어보면 급식을 임원과 방송부원들이 먼저 급식을 먹는 이유가 학교를 위한 회의나 점심시간 방송을 위해서 먼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이것과는 달리 임원과 방송부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이익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급식 하이패스 제도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급식 하이패스를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높은 지위가 아닌 그저 학생의 입장을 잘 전하는 목적으로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생들도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 임원이 아니어도 급식을 일찍 먹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 봉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급식을 빨리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단지 급식을 빨리 먹을 생각으로 임원을 할 수도 있고 임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자, 먼저 정당하다라는 의견을 낸 친구들은 그 이유가 어때요? 임원이나 방송부원의 활동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 학교를 위한 봉사 그리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은 임원과 방송부원들의 이 봉사와 학생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급식 하이패스라는 것을 통해 보상을 해줘도 괜찮은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자, 우리가 임원이나 방송부원이라는 활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특권을 주어도 괜찮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근거는 이 임원이나 방송부원도 모두 학생의 일원인데 이 모든 학생들과의 공평성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체육대회 상품권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학급의 교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여서 상품권 30장을 받았습니다. 30명 중에 우리 학급 선수는 20명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응원을 했다고 했어요. 자, 20명은 선수였고
10명은 응원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에게 이 우승을 통해서 받은 상품권을 한 장씩 나눠주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에 대한 사례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체육대회 상품권 분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70%나 됩니다. 70%. 그리고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친구들은 30%이고요. 아까 사례 첫 번째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는 체육대회가 상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차등성을 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동을 한 모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대회 경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응원을 했던 모두에게 체육대회 상품권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자의 몫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겠지만 이 기여를 한 친구들, 특히 선수들은 응원한 친구들이 준 힘 덕분에 조금 더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승이라는 결과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만약 10명이 응원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에 오지도 않고 놀았다면 우승이라는 결과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10명이 응원을 했다라고 사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상품권을 한 장씩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체육대회에서 분명하게 우승을 이끌고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선수들이란 얘기죠. 그 선수들이 이겼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 선수들이 체육대회에 어차피 내가 우승을 이끌는다 하더라도 응원을 한 친구들과 똑같은 상품을 준다면 더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 선생님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면 학생들이 억울할 것 같아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응원을 한 것도 활동이기 때문에 기여를 했건 하지 못했건 열심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즉 응원을 한 사람들도 응원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자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양심적으로 정하게 하거나 모두 똑같이 나눈 후에 가장 열심히 대회에 참여한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정한 후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다. 역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친구들은 체육대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체육대회의 목적은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함께 뛰고 함께 응원했던 것은 다 같은 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한 장씩의 상품권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응원한 사람들의 기여도 역시 인정해 줘야 된다.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그 선수들의 재량을 마음껏 뽐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을 해준 친구들의 기여도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이 선수들이 노력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기여도,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의견은 실제 기여도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응원을 한 친구들도 역시 응원을 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응원의 참여도 역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여도를 각자 자신의 평가나 아니면 동료 평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오나요? 자, 정의의 의미가 무엇이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사회를 운영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자, 고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공정함과 그리고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급식 하이패스 제도나 또 체육대회 상품권 분배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공정한 분배나 공평한 원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들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배나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옳다, 또 정당하다라고 느낄 때 바로 이것을 정의로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원칙과 기준들이 정말 정의로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성원들, 모든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한 이유와 또 정의로운 것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